안나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어저께 사고로 죽었어요.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그녀의 죽음을 전하며 오열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요한나의 비선배와 한 통화였는데요. 비 역시 믿기 힘든 소식의 말을 잊지 못했고 12분의 통화 동안 어떻게라는 말만 95번 반복했을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두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을지 예상이 되시죠? 저도 이걸 들으면서 눈물이 맺혔는데요. 저도 돼요. 내가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안나가 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고 알코올 중독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 뒤로 술을 못 먹는 애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몰라요. 내가 새벽마다 넘고 기도하면서 제발 좋은 대신이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우리 요한나 힘들지 말게 해달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 오요한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144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죽음에 얽힌 사람들의 범죄는 밝혀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출연했었던 지난 방송을 다시 보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래야 오요한나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오요한나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요한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빚까지 내면서 다 시켰어. 그렇게 키운 딸인데 이렇게 먼데 보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안나와 못할 이야기가 없었다 면서 직장, 친구, 심지어 남자 문제도 스스럼 없이 나눴다 고 했죠. 두 사람은 우린 매일매일 통화를 했는데요. 요한나는 거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기에 그동안 요한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기상캐스터 A를 언급하며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은 이름이 있는데 오요한나의 주검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떠올랐다고 하죠. 어머니는 오요한나와의 통화에서 3년 동안 A의 이름을 들었는데 매일 전화해서 울고 같이 욕하고 또 달래도 받지만 오요한나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서 더욱 버티기 힘들었죠. 그러다 오요한나가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 사실을 외삼촌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오요한나의 외삼촌이 경찰이기 때문인데요. 외삼촌은 오요한나가 입사 4개월 만에 A 대신 뉴스투데이를 맡았는데 그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 A는 뉴스투데이 새벽 6시 평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두 번이나 방송을 펑크내는 방송사고를 냈고 당시 과학기상팀 팀장은 A를 빼고 오요한나를 투입했죠. A가 방송사고를 두 번이나 냈기에 교체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방향이 틀린 증오는 오요한나에게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오요한나가 박힌 돌을 빼낸 굴러온 돌이 된 것이죠. 게다가 2022년 3월 오요한나를 발탁한 기상팀 팀장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오요한나의 어머니도 2022년 3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기억으로도 22년 3월인데 오요한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가면서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라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A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한 것이죠. 오요한나는 2021년 5월에 입사했고 그해 10월 MBC의 날씨 메인을 맡았습니다. 입사 6개월 차였기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궁지로 내몰 이유가 되지 않을 텐데요. 오요한나가 정신과를 찾은 것도 어머니의 권유였습니다. A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잠도 못 자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병원에 가보라 했다는데요. 정신과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은 결과 우울증이었습니다. 오요한나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보면 회사 가면 위축되는 느낌, 회사에서 느끼는 억울함,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회사 생활 등이 적혀 있는데요. 뉴스투데이는 아침 6시 방송이라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린 오요한나는 수면제에 의지했고 그래도 잠에 들지 못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극약 처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겠죠.
오요한나는 8월 20일 알람을 듣지 못했고 결국 그날 새벽 방송을 펑크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이현승이 대신 메웠고 10월 18일과 28일에도 지각해서 다른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깨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요한나는 뉴스투데이에서 하차당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오요한나 지인의 말이 떠오르네요. 직장 괴롭힘이 없었다면 우울증을 겪었을까요? 라던 눈물 섞인 지인의 말이요. 오요한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셨죠. 지각을 했고 혼이 났고 다시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된 것인데요. MBC 관계자에 따르면 오요한나는 5차례 이상 지각 및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모든 상황의 원인에 대해 오요한나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 며 문제의 시발점을 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MBC는 어제 유족에게 찾아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폐 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아직까지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 정말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사과를 하거나 보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MBC가 입장문을 냈을 때 고인은 프리랜서라고 못 박은 것도 대한민국의 모순, 비정규직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더욱 더 분개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바꿔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나 뻔뻔한 태도라니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상캐스터 오요한나의 사망 사건에 대해 MBC가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김 장관은 올해 처음 개최한 기관장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관할인 서울서부지청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MBC에도 압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도 똑바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오요한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이 언급한 김가영, 이현승, 박하명, 최아리 중 누가 A씨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요한나가 뉴스투데이 날씨를 담당한 게 9월이니 2021년 8월까지 누가 날씨를 담당했는지 살펴보면 그토록 악랄하게 누가 오요한나 씨를 괴롭혔는지 느낌이 오는데요. 유튜브에 해당 날짜 뉴스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차마 여기에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요한나의 유족은 오요한나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 잘못을 인정하길 바랐지만 돌아오는 건 변호사 선임뿐이었습니다. 사과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에게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해야 사람 아닌가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소식입니다. 모쪼록 오요한나의 유족, 어머니가 빠른 시일 내에 가슴앓이를 멈출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